문재인 대통령과 특수관계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수산업자 김 씨, 집에 문 대통령 부부 사진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크게 볼 수 있나요?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기념품도 보이고요. 대통령 편지도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저거는 근데 청와대 공식 기념품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청와대 문양도 있고. 그리고 요게 결정적으로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편지인데, 자, 일단 이 사진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를 집에 이렇게 전시해 놨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일단. 이거 뭐, 이렇게까지 전시를 해놨을까? 자, 결정적인 편지 내용 한번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수산업자 이름을 언급합니다. 누구씨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 소중히 여기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의 건승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등등. 2018년 4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자, 요런 것들을 주변에 이제 과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네. 이 편지 대통령이 이 수산업자에게 보낸 거 맞습니까? 저거 100% 사기죠. 예, 100% 사기고,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를 해봤는데, 그 대통령께서 보내는 편지, 그 편지지에는 봉황 문양이 다 있고요. 아주 좀 정확한 게 좀 가짜로 만들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눈에 봐도 이제 가짜인 게 눈에 보이고,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그 언론인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완전히 거짓이고 청와대와는 무관하다,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들 또 이제 뭐 검사, 경찰 많은 분들이 연루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저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여의도 주변이라든지 광화문 주변이라든지 가면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자기가 누구와 친하다 그러면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 친한 사람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 만날 때도 누구랑 친하다 그러고, 뭐 이 휴대폰 보여주면서 외제차가 몇 대가 있다 그러고,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거의 정신 나간 수준이죠. 그런데 저런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누구는 돈도 빌려주고 누구는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밥도 먹고 했다는데, 저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100억이 넘는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100억을 어디다 썼는지 저는 이게 수사기관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직업이 전문 사기꾼이기 때문에 예. 자기한테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뭐 선물만 하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더 큰 사기를 치기 위해서 아마 금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정말로 철저하게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전재수 의원님의 말에 따르면 이것도 다 조작된 거고 사기를 위한 어떤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인데, 일단 몇 가지 여쭙게요. 해산물을 받은 이 정관계 인사들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까? 네. 해산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은 처벌되는 건 아닙니까? 일단 이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에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려고 하면 한 번에 1회에 100만 원 이상.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연에 이제 3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이건 형사처벌인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형량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선물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금액 이하가 되겠죠. 만약에 뭐 대게랄지 과메기랄지 독도새우 이 양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합해하면 뭐 금액이 300만 원 이상 된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든지 그 이하,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라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그냥 뭐 친하니까 그냥 뭐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있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은 진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전부터 그냥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직자의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보면 아까 그 막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사실은 이제 포항에 이제 구룡포에 집이 있는 걸 보여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 수산업을 뭐 크게 한다는데 뭐 1,000억대 청년 부자고 뭐 유산상속 받았고 그다음에 뭐 풀빌라 펜션도 있고 그다음에 선박도 한 20척 보유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다닌 거죠. 그런데 이제 박영수 특검도 검사를 오래 하셨고 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판사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어, 박지원 원장은 지금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지원 원장도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고 그런데 왜 저걸 의심하지 못했을까? 그리고요. 김광산 변호사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특히 네. 이런 수산업자 같은 분들을 보면 딱 한눈에 아 이건 이상하다 알아채십니까? 근데 저희는 물론 저희도 이제 검사로 변호사로서 그런지 한 5분, 10분 정도 얘기를 해보면 다 한다. 이게 상당히 이제 과장자 언어를 쓰고 막 그러면 이건 돈이 없는데 있는 척한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바로 사람이라는 한다.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거든요. 김광산 변호사님이. 그러면 특검 박영수 특검은 왜 몰라봤으며 판사 출신의 주호영 의원은 왜 몰라봤으며 현직 국정원장은 왜 몰라봤습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김무성 전 대표랄지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부장검사잖아요. 근데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이 소개했단 말이야. 예. 그럼 야 박영수 특검 같은 분이 나한테 소개해 주면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다 조사하고 신뢰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찍은 박영수 특검과 사진도 지금 저희가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너무 절친한 사이인 것처럼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물론 사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찍느냐, 어떤 상황에서 찍느냐, 찍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르지만 적어도 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정도면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물증을 대잖아요. 내가 사기꾼이 아니고 슈퍼카 내가 이렇게 있다.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슈퍼카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돈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또 선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런 사람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인맥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좋으신 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선물하고 평생을 같이 지내면 됩니다. 여기서 돌직구 질문 들어갈게요. 박지원 원장 같이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별개예요.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처벌하냐 마냐의 여부와 별개로 왜 이 대한민국 국정원장도 이런 사기꾼을 못 알아봤느냐 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정관계의 어떤 선물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과태료 대상이다. 그러면은 이 수산업자는 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는 내가 뭐 새우 줬다, 뭐 줬다 라는 얘기, 내가 누구도 만났고 누구 사진 찍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지금 이 얘기를 안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직원인 김모 씨가 있거든요. 그럼 김모 씨한테 직접 배달을 시켜요. 그리고 배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핸드폰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치밀한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그 사진을 가지고 얼마든지 협박을 한다랄지 나를 구매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추측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구치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꼭 입을 다물겠다. 그 대신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입을 벌리면 여러분 다 다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취지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상당히 원래는 굉장히 어수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같이 살았던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면 슬리퍼 신고 그 바닥에 있는 담배꽁초 주우면서 피고 다녔던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슈퍼카 타고 다니고 뭐 1,000억대 부자 선박왕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조금만 뭐 마을에 알아봤으면 될 일이 좀 이렇게 일파만파 되는 거죠. 흥미로운 얘기인데 또 다른 또 결에서의 포인트는 경찰이 호기롭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알리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로 아무것도 처벌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까지.
자, 그렇다면 경찰이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편지까지 날조했다. 돌직구 출신 청와대의 박수현 홍보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보내는 편지가 저렇게 허술할 리가 없죠. 네. 한마디로 좀 어이가 없습니다. 2018년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을 받은 건 맞는데 그때 사면되신 분이 165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165만 명이 전부 다 대통령 청와대와 관계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좀 너무 무리한 비약이다. 홍준표 의원과도 관계가 있다. 뭐라는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 소개로 셋이서 2년 전에 식사했다. 포르쉐 등 차 여러 대 있다며 사진 보여줄 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할 것도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건에 관련된 진실들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저 가짜 편지 그리고 저기에 대한 기념품들을 주면서 본인을 굉장히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강했던 것 같은데 주변에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하고 캠프에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때 저 사기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기꾼은 아마 교도소에 있었을 거예요. 1년 8개월 정도를 복역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특별 사면으로 출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비추어 보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이곳저곳 도처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권력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여야 가리지 않고 두루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곳저곳 오히려 이런 내용들로 더 큰 사기 범죄가 이루어진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저는 여기에 박영수 특검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정의, 청렴을 상징하는 두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박영수 특검 그리고 김영남 전 대법관을 뽑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슈퍼카 등을 건네면서 또 이걸 아무렇지 않게 본인은 렌트카 비용을 줬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받고서는 움직이게 되는 일련의 장면들을 통해서 뭔가 더 큰 범죄에 악용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경찰이 여야 권력의 유무 가리지 않고 또 특별사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이르기까지 이번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